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율을 봤을 때 선행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항상 밸류가 이 정도 부근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는 인정 못해라고 나오는 게 증권사의 리포트의 대부분의 핵심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에코프로 형제 가지고 무지 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좀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이런 또 충격도 나오고. 근데 이게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왜 이럴까요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아무리 경쟁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업체들이 갖고 있는 성장의 모멘텀이나 스토리들이 훼손될 수 있을 것인가? 배터리는 단순하게 저희가 전기차만 바라보고 있는데 전기차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당겨온 밸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성장 스토리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락하거나 조정하게 되면 또 기회로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항상 고평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할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당겨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비싸다고 봐야 될 일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 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내년부터는 실리콘 음극재가 거의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음극재 쪽에서는요. 그럼 그 관련된 업체들도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겠죠. 그쪽의 대표 주자가 이런 쪽도 같이 영향을 끼치지 않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고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뵈서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내용이실 테니까요. 그러면 구체적인 종목 2차 전지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다시 에코프로의 시간이 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형제 가지고 무지 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좀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이런 또 충격도 나오고. 근데 이게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왜 이럴까요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올라가면 되는데 자꾸 이런 노이즈가 나오냐의 핵심은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올려서 어떤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주가가 급등하게 되겠죠. 그럼 그에 따라서 잘못하게 되면 제어를 못하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코스닥에 있는 상위 종목이니까 그거에 연관된 또 패시브 자금들도 만약에 그러면 이쪽만 올라가게 되면 내가 만약에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격차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럼 그것도 경계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저희가 알고 있는 공매도들도 한 5%대 한 5.5%대 가까이 되고 있는 공매도 잔고들이 지금 이것만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불안에 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어하려고 각종 여러 가지 수단이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일단은 가로막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노이즈들 막 이것저것 다 떠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중국이 미국에 가서 또 음극재 공장을 건설한다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아무리 경쟁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업체들이 갖고 있는 성장의 모멘텀이나 스토리들이 훼손될 수 있을 것인가. 즉, 그럼 LG에너지 솔루션이 가서 공장 지었고 또 그걸 바라보면서 에코프로의 어떤 양극재,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쪽이라든가 나머지 소재들도 이게 만약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증설은 막 하는데 그만큼 성과를 못 내겠느냐에 대한 단서가 훼손되느냐가 중요하겠죠. LG에너지 솔루션 뭐 지금 짓고 있는데 불났나요? 아니 뭐 그 공장 건설하다가 공장 이제 더 이상 못 지어 취소한 것도 아니고 그럼 예정된 스케줄대로 계속 가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배터리는 단순하게 저희가 전기차만 바라보고 있는데 전기차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각종 모빌리티부터 로봇부터 또 배터리가 적용될 것도 특히 ESS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LFP가 주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연평균 뭐 50% 성장하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쪽도 과거에는 NCM 계열이 화제가 났기 때문에 뭐 약간 좀 성장이 좀 멈췄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도 아마 똑같이 커지는 시장 쪽에서는 같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Q는 더 커지고 있는데 그거를 증설하는 모습들이 제대로 스케줄이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훼손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노이즈는 아마 속도 조절은 될 수 있어도 큰 방향은 아직까지는 뭐 2024년, 2025년 가야 공장 건설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 이 스케줄상으로는 미리 당겨온 밸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성장 스토리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성장 스토리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좀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마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원, 20만 원대 갖고 있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냥 방치 가능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또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또 사야지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은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아마 시장 흐름들 봐서 보면 다
기술적 분석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 보시는 그런 이제 눌림목 쪽에서 들어온다. 사봐도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보시되 아마 지금 에코프로 기준으로는 벌써 한 3차례에 대해서 고점 시도 막 하다가 지금 다시 또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한 시가총액 20조 원대 기준으로는 뭔가 장벽은 쌓여 있죠. 근데 반대로 다 준비가 돼서 이게 안착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엔 더 열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계속 하락하거나 조정하게 되면 또 기회로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8월에 MSCI 편입점까지는 좀 그래도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에코프로 쪽도 이번에 5월 달에 MSCI 편입되려고 하다가 단기 급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6월 달에 바로 FTSE ET 지수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ET 50, ET 100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수급 일단 얼마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오는 정도로 보게 되면 이제 수급은 들어와서 앞으로 보강될 텐데 거기다가 이걸 두려운 거죠. 지금 미리 공매도를 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쪽은 이것까지 들어오게 되면 어떡하나 라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마 좀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공매가 들어오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과거에 물린 쪽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상태로 갔었을 때 또 MSCI 편입되는 얘기 또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내가 잘못하게 되면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한번 그런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뭐 80만 원대 부근 시가총액 20조 원이 안착되는 기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또 속도 조절이 나온다. 그럼 저희는 당연히 또 대응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네. 전반적인 2차 전지 고평가 논란도 또 빠지지 않는 그런 이슈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대표적인 성장 산업입니다.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항상 고평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앞으로 이만큼 성장할 게 가시화돼 있어. 그러면은 그걸 바라보고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게 특성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보통 얘기하는 게 증권가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율을 봤을 때 선행 그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항상 밸류가 이 정도 부근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는 인정 못해라고 나오는 게 증권사의 리포트의 대부분의 핵심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것보다 그만큼의 성장이 확실하게 되면은 지금 이만큼 주가 밸류를 더 쳐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기네 틀에 갇혀 있는 거지 그 틀에 굳이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게 반영이 돼서 주가가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장할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당겨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주사입니다. 밑에 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또 에코프로 ENG 이런 식으로 뭐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거기다가 수산화 리튬 가공부터 그리고 또 BM까지 들어가는 이 양극재 소재까지 만들어주는 일관화된 그리고 수직 계열화가 된 업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마 가만히 있으면 이 증설 속도 그대로 나가게 되면 예상 영업이익이 2025년도에 2조가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 에코프로 BM의 가치가 또 이중 계산됐다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할인 요인이라고 보는데 수직 계열화된 거는 왜 플러스 요인을 안 봐주십니까? 이것도 더 중요한 거겠죠. 이것까지 같이 하게 되면 그 마이너스 요인 플러스 요인 합치게 되면 2조 정도 받는데 그러면 지금 시총이 20조다. 2년 뒤에 바라볼 시총이 그러니까 P5R로 영업이익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그 정도 가치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비싸다고 봐야 될 논리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안에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이런 회사들이 또 상장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밸류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는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이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만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많이 나온 것 중에 테슬라가 주가가 한 13일째 그냥 쭉 올라갔던 가장 큰 배경이 그겁니다. 우리 다 먹었어. 그러니까 충전기 시장 다 먹었어. 그러니까 충전기를 우리가 통일할 거야 라고 하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가 그것도 하네 라는 관점 쪽에서 다 변화가 나왔죠. 그래서 아마 2차 전지가 크면서 전기차가 커지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하나가 2차 전지였을 텐데 그러면 전기차가 커지면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또 충전기 시장도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충전기 시장의 확대 흐름들 보게 되면 이것도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거 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으로 20만 5천 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까지 돼 있는데 아쉬운 거는 저희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면은 못 기다려요. 충전해놓고 4시간, 5시간, 내가 다 했으니까 그러면 다음 차례 다 했으니까 차 빼주고 그 다음 차 들어오고 이거 맞아.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국은 급속 충전 이게 제일 필요한데
이게 아직까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또 충전기가 많은 게 아니라 급속 충전으로 계속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결론적으로 최종 목적은 급속 충전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야 뭐 10분 만에 뭐 한 40%까지 충전되고 뭐 이런, 적어도 이렇게 되기 시작해야 서울 시내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이런 쪽이 이제 국내 첫 번째일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통해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뭐 대당 2억에서 한 소형화돼 있고 또 모듈화 딱 돼 있고 2,500만 원이면 당연히 슈퍼차저가 어떤 갑으로 떠오르겠죠. 이런 과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충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충전기 다음에 그러면 충전기만 딱 있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속 전력을 생산해서 끌고 와가지고 중간중간 쪽에 변압해줘야 되고, 거기다 들어가는 송배전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전선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충전기랑 전력기기는 같이 큽니다. 그러면 전력기기 쪽도 같이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 LS 일렉트릭부터 뭐 LS 뭐 일전전기 이런 쪽도 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코넥스의 SK 시그넷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벌써 미국에서 EA라는 회사가 있는데, EA 같은 경우는 이퀴티 아메리카라고 해서 과거에 폭스바겐이 디젤 환경 개선 관련된 쪽에서 제대로 평가 못했다고 해서 그때 배상금으로 된 20조가 있죠. 그걸 가지고 설립한 회사여서 그걸 가지고 친환경 관련된 인프라를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쪽에서 같이 여기서 발주 주는 거를 SK 시그넷이 커갔기 때문에 거기서 앞으로 나오는 쪽,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급속 충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많이 큰 회사죠. 근데 코넥스에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코스피나 코스닥으로 이전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치가 많이 부각받겠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충전기 쪽이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기기 그 관련된 쪽도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내년부터 가게 되면 2024년도부터는 저희가 이제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까지는 양극재, 음극재 쪽에서, 음극재는 그냥 흑연, 천연 흑연, 인조 흑연 이런 쪽으로 가다가 내년부터는 실리콘 음극재가 거의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음극재 쪽에서는요. 그럼 그 관련된 업체들도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겠죠. 그쪽의 대표 주자가 대주전자재료, 이런 회사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지금 분리막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분리막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성과 나기 시작하고, 또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레벨업을 할, 그리고 또 흑자전환이 이제 하반기부터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회사들,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나 WCP 이런 쪽도 같이 영향을 끼치지 않나 라는 쪽에서 한번 흐름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